기부금인데요. 기부금은 시험에 좀 내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냥 여러분들 페이지 좀 회차 좀 적을까요, 그냥? 미리? 어차피 좀 이따가 해야 되긴 하지만. 어디를 가주시냐면 여기 464 464페이지. 자, 464페이지 혹시 거기 기부금 조정명세서라고 보이시죠? 그죠? 거기에다가 회차 좀 적어주세요. 자, 불러드릴게요. 회차. 자, 78. 자, 81. 85. 87. 91. 92. 99. 그죠? 소리 나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많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적으시고, 그래. 많구나. 짜증나네. 패스. 이렇게 하시면 다시 78, 81, 85, 87, 91, 92, 99 이렇게 됩니다. 잘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부금 이쪽. 자, 보시죠. 기부금의 세무정보죠. 여기 기부금은 여러분들 적대비하고 반대예요. 뭐냐면 우리가 적대비에서는 여러분 한도 되게 쉬웠죠. 한도. 적대비는 한도가 쉬웠고 한도 전 단계에서 막 어려웠었잖아요. 맞죠? 기부금 반대입니다. 한도 전 단계가 그나마 쉬워요. 한도가 빡셉니다. 한도가 빡세는 거예요. 기부금은요. 자, 보시죠. 기부금. 자, 여러분들 기부금을 지출을 했어요. 그럼 기부금은 여러분들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당연히 인정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세법상으로까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은 인정 안 하니까 세법에서는요. 하지만 기부했는데 비용을 인정을 못 받으면 여러분 누가 기부를 합니까? 그죠?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요 기부금에는 뭐가 있냐면 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기부금 한도를 초과했대요.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면 우리가 영원히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결론이 나중에는 몇 줄도 달라지겠지만 계속 한도 초과가 뜨면 일단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의 줄로 갑니다. 아시죠? 당연히 여러분들 상여나 배당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맞죠? 자본의 차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본의 차이가 아니니까 요거나 마이너스 요거를 일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줄이고요. 기타 사유줄. 배당이나 상여로 때리면 안 되겠죠. 맞죠? 상대방 그 보안 원장님한테 막 그러잖아요. 기부 한도 초과했으니까 상여하면 기부 보안 원장님이 소득세 내셔야죠. 무대를 깔고. 맞죠? 기타 사유줄입니다,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웃으시는 것도 중요하죠. 기타 사유줄 나올 때마다 암기해야지 그 생각 드셔야 돼요. 자, 그럼 기부금을 정의해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적대비에서 본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기부금이 뭐냐? 정의. 그 다음에 의제기부금. 요게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그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기부금의 분류. 기부금의 분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셨냐? 소득세에서 이미 배우셨어요. 소득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법정기부금 쪽이요. 그 다음에 기부금의 평가라는 건 뭐냐면 현물기부금 어떻게 평가하는지 적대비에서는 중요했지만 우리 기부금에서 말문제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현물대비 말문제만. 그 다음에 기부금의 귀속 시기 어느 연도에 기부금으로 볼 거냐, 기부를 한 연도로 볼 거냐 아니면 기부 행위를 한 연도로 볼 거냐, 기부를 실제로 한 연도냐, 기부가 발생한 연도냐. 맞죠, 여러분들? 기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단지 어음으로 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쪼개서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의제기부금부터 할게요. 왜냐하면 기부금의 정의는 이미 적대비에서 비교했잖아요. 광고선전비 기부금 적대비 비교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의제기부금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의제기부금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금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실제로는 기부금 아니에요. 맞죠? 기부금은 아니지만 기부금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법에서요. 맞죠? 자, 일단 먼저 보시죠. 여기 자, 그림 통해서 좀 일단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 일단 여러분들 기부라는 건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는 기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했던 부당행위는 특수관계자, 여기 있는 기부금은 특수관계 없는 자여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저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본 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 동네에서 제재를 했었죠. 맞죠? 근데 특수관계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 이쪽 의제기부금에서 여러분들 좀 제재를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위쪽 보실게요. 여기 일단 기부금 자체는 특수관계인 이외이자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돼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건 내가 뭐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내가 뭐 싸게 팔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들이 괜찮죠. 맞죠? 회사 휘청휘청하게 있으면은 사유 없이 자산을 이 용어 외워주셔야 돼. 정상가액. 정상가액이 기부금에서만 등장하는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보세요. 네, 일단 손해니까 저가양도입니다. 저가양도. 자, 저가양도인데 시가의 70%까지는 저가양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내가 싸게 팔아도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는 우리가 시가의 30%까지는 싸게 팔아도 괜찮아요. 시가 30%? 시가의 마이너스 30%. 아셨죠? 우리가 어저께 했던 특수관계자는 5%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하는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거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30%이 범위 내에서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있죠? 시가의 마이너스 30%면 70%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30%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시가의 70%보다 저가야. 그러니까 30%. 맞죠? 마이너스 30%보다 더 싸게 판 거죠, 여러분들. 그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플러스면 130%죠. 플러스 30%면. 그럼 시가의 130%보다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종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금액보다 싸게 사거나 싸게 팔거나 비싸게 샀을 때 기부한 것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해보죠. 자, 우리 회사가 토지 시가 1,000원짜리 있죠. 토지 시가 1,000원짜리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 여기 전부 다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1,500원에 매입을 했대요. 그럼 얘는 고가 매입이죠. 고가 매입인데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니까 얼마까지는 고가 매입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맞죠? 여기에 130% 곱하시면 1,300원입니다. 그래서 1,300원. 즉 1,001원부터 1,300원까지는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고가 매입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200원을 더 줬잖아요. 그렇죠?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1,300원보다 200원 더 줬죠. 특수관계 없는 자한테 그냥 기부했는데 그냥 돈 줬는데 기부했나 보네. 이렇게 세법이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부금으로 요 차이 200원만 기부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보시겠나요? 자, 잘 보셔야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대손충당금하고 그 다음에 연충 그쪽에서 우리가 꼭 컴퓨터가 그 세무 조정을 꼭 보여주지 않았죠. 우리 어저께도 소멸시효 완성 안 보여줬고 연충의 추인도 여러분들 우리가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잘 보셔야 돼. 지금 하는 의제기부금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안 띄웁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일단 기부금이 200원이래요. 그러면 세법상 한도가 50원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송금불산이 150원 기타 사유를 주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기부금 한도가 세법상 한도죠. 그럼 우리가 항상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될 금액은 장부상 금액이에요. 세법상 금액이에요. 세법상 금액이에요. 근데 장부는 요거를 통해서 기부금 안 잡았겠죠. 안 잡았으면 여러분들은 200원을 플러스 하셔야 되겠죠.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장부는 기부금을 안 적었지만 세법은 기부를 200원 한 것으로 보니까 나중에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200원인 거 200원 다운이 아니라 알죠? 이걸 여러분 별도로 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중요한 그거. 자, 그럼 이제 분계를 볼게요. 분계를 볼때 자, 보시죠. 분계부터 먼저 하겠어요. 이 분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자, 얘부터 보시죠. 여기 얘입니다. 자, 회사는 1,500원 주고 샀죠. 토지를요. 그죠? 그래서 분계를 어떻게 끊었을 거냐면, 여기 봐서 돈 준 거만큼. 차변의 토지,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는 끊었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세법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요 1,300원까지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법은 이 토지의 가격을 1,300원으로 보지 1,500원으로 보지 않아요? 되시겠어요? 맞죠? 이 세법에서는 여기까지만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나머지 200원은 기부한 것처럼 보는 거니까 이게 세법상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현금 1,500원 나갔지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건 우리가 정상가인 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 200원은 기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되셨죠? 그럼 우리가 세무조정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 또 송금? 아니, 그죠? 기부금이라는 비용이 세법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소득처분. 마이너스 6고 장부는 토지 1,500. 세법은 토지 1,300. 세법이 토지가 적어요. 그렇죠? 토지가 자산이 감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고가 매입 나오잖아요. 고가 매입 의제기부 나오면 반드시 송금산이 마이너스 6으로 뜹니다. 왜냐면 회사가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사가지고 회사는 다 그걸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자산 잡았을 거라고 전부 다 세법은 정상가액까지만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송금산의 유보가 반드시 나와요. 이걸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됐죠? 잘 배워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 의제기 부분 내고 있어요, 실제로. 얘기하시고. 자, 근데 세법은 기부금이 200원 있는 것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기부금이 200원 있는 것으로 보니까 기부금 200원 있네. 세법상 따지겠다.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5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한도보다 초과해서 150원 기부 더했죠. 그럴 때는 현금물산이 기부금 한도 초과 150원 사이의 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제는 여기 저가양도 할게요. 저가양도 여기 이제 여기 저가양도 그림 보시죠. 자, 그럼 우리가 저가양도면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저가양도면 우리가 얼마에 팔면 괜찮아? 얼마까지 싸게 팔면 괜찮은 거예요? 700원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시가의 70%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700원까지 999원에서 700원까지는 싸게 팔아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500원에 판매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200원은 기부한 것으로 봅니다. 일단 요건 이해가 되거든요. 맞죠? 근데 여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냐면 받았는데 기부를 했어? 뭔 소리야? 맞죠? 이런 느낌이죠. 어저께랑 똑같이. 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법상 한도가 50원이래요. 왜냐면 우리가 장부는 기부금 안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법은 얘를 기부금으로 바라보니까 세법은 한도를 두겠죠. 맞죠? 그래서 송금별산이 150 일자가일주 이렇게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방금 했던 뭐냐면 저가양도 볼게요. 저가양도 분계. 자, 장부에서 토지를 800원 깠대요. 이번에 아까 500원 받았죠? 그죠?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시가가 1,000원이었는데 왜 800원만 없애시나요? 1,000원 아닌가요? 아니죠. 우리 토지를 날린 거잖아요. 토지 날리면 시가로 날려요, 여러분들. 시가로 날리지 않죠. 장부가액으로 날리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의 장부가가 800원이라고 전제를 깐 거예요. 아셨죠? 800원이라고 전제를 깐 거예요. 1,000원 날리시면 웃겨요, 여러분들. 우리 항상 장부금액으로 없애잖아요. 맞죠? 네, 현금 500원. 그럼 이때 계정값은 뭐예요, 여러분들? 토지 800원짜리를 500에 팔았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원 뜰 거란 말이에요. 되시겠죠, 이렇게.
뭐가 애니메이션 빨리 나와가지고. 자, 근데 세법은 어떻게 볼까요? 세법은 얼마에 팔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700원. 여러분들 어저께 계속 했었잖아요. 그 금액대로 판 것을 본다. 어저께 임대료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60원 받았지만 세법은 임대료 시가가 100원이니까 임대료 100원으로 썼죠. 똑같아요, 여러분들. 세법은 요 짓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 아까 천 여기 여기까지만 인정이잖아요.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는 700원까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 판 금액은 700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셨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가 처분 손실이 돼서 100원인 거예요. 300원이 아니라 800원짜리 토지를 700원에 판 것처럼 보자, 세법은. 정상가인 만큼. 이해되세요? 그럼 나머지는 기부금 이렇게 돼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설명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미친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어저께 딱 FM대로 설명드릴게요. 어저께 했었죠? 받고 나서 바로 상대방한테 줬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 머리하고 제 머리가 같다. 그걸 항상 전제를 하고 합니다. 자, 어떻게 말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아봐요. 뭐냐면 토지 800원. 그죠? 토지 800원. 그리고 세법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700원에 판매한 것처럼 바라본다면서요. 그렇다면서 여러분들. 그죠? 정상가액까지만. 그죠? 그러면 세법 일단 그래. 너 현금 700원 정상가액에 너 판매한 것으로 볼게. 네가 장부에 500원에 팔았다라고 해도 소용없다. 700원까지만 인정한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0원 뜬 거 여기까지 되시겠나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 조유는 500원 받았는데요. 왜 당신은 세무사예요? 당신은 왜 700원 받았다고 하세요? 전 500원만 받았는데요. 맞는 말이잖아요. 500원밖에 안 받았는데요. 세법 이렇게 말하요. 일단 너 정상가액 받은 거다. 받자마자 그 즉시에 다시 상대방한테 줬다. 200원을. 아셨죠? 줬어. 근데 우리가 어저께 준 사람이 특수관계자면 영원히 손금으로 인정하지 못. 부당하지 않니? 사유주. 맞죠? 근데 지금 준 상대방이 특수관계자 아니잖아요. 맞죠? 특수관계자 아니니까 너 기부했네 그냥 200원 이렇게 말해본다라는 거예요. 이거 합치면 이분계가 같아요 달라요? 얘랑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현금 700, 200 지금 500이잖아요 500. 그죠? 이렇게 말해보겠다라는 거. 정상가액에 일단 처분해서 돈 받았고,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 200원 그걸 바로 상대방한테 줬다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너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처분 손실은 정상가액에 판 것처럼 보는 거니까 세법에서 이 장부가액하고 정상가액의 차이가 세법상 손실이에요. 처분 손실분 처분 이익. 아셨죠? 나머지 빵꾸난 거 기쁨 적으시면 돼요. 아셨죠? 물론 요걸로 이해하시는 거고. 아셨죠? 자, 그럼 세무정 어떻게 돼? 세무정. 통금. 불산. 자, 세무정. 자, 세무정. 없어요. 자, 왜 없을까요? 자, 왜 없을까? 비용 300. 비용 300. 계정 과목이 다르다고 절대 세무조정은 아니에요. 세무조정은 장부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각사소득, 즉 장부상 이익과 세법상 이익이 차이가 나야 세무조정이 나요. 둘 다 비용은 300이잖아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비용의 차이가 없으면 우리가 이익의 차이가 없으면 세무조정 없죠 여러분들. 그죠? 없어요.
외우셔야 될 저가 양도는 세무 중 없어 절대. 알겠죠? 우리가 의제기부금에서 저가 양도는 절대 없어요. 절대 네버. 아셨죠? 하지만 세법은 기부금이 더 있기 때문에 한도를 측정을 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50원 되셨죠? 네, 그러면 세법상 한도는 50인데 세법은 회사가 기부한 것처럼 보는 거 200원을요. 현금, 불산이 기부금 한도 초과 150원 기타사에 주시겠죠.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고가 양도는 고가 매입은 있어야 자산을 줄이는. 하지만 저가 양도 의제 기부금은 세무 절대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어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 빨리 할게요. 빨리 이거 그죠?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확실하게 기억나시죠? 법정 기부금 배웠고 의제 기부금 이거 법정 기부금 배웠고 지정 기부금 배웠고 이것도 배웠고 그래야죠. 법정 기부금 뭐였더라? 의제 지정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자, 거의 99.9%가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정치자금 기부금이 어디로 가냐면 비지정 기부금으로 가요. 우리가 소득세에서는 정치자금 기부금 여러분들 10만 원 넘어가면 법정 기부금을 인정해 주잖아요. 왜일까요? 왜 여기 있는 법인세는 정당에 기부하는 걸 왜 비지정 기부금으로 올까요? 법인은 누구에 대해서 과세예요? 법인세는? 법인이요.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민주당에 기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정경유착. 그럼 정치하고 경제가 유착. 삼성전자가 기부하면 정당이 그 기업만을 위해서 여러분 뭔가 하겠죠. 맞죠? 근데 소득세는 정당에 기부를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안 해요. 그저 주님께 하죠, 주님께 또는 부처님께. 맞죠? 종교단체 기부금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당에 기부 좀 해줄래? 이렇게. 알죠? 그리고 개인이 한 기부를 정당에 해봤자 얼마 하겠어요. 맞죠? 삼성전자 정당에 기부하면 난리 날 거예요, 여러분들. 좀 적기만 할게요. 한 3조 하면 되나요? 좀 적기만 하면. 그죠? 3조 받았으면 걔네들이 나 저 같아도 삼성을 위해서 일하겠다. 3조 받았으면, 그죠?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마 김대중 정부 때 금지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김대중 씨, 그 얘기하면 김대중 씨가 현대였나? 아무튼 거기에 받았고 사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욕 되게 많이 먹었죠. 지는 다 받아놓고 잠시. 그렇죠? 이제 그랬죠, 여러분들. 아무튼 됐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보시면 아시죠? 여기 보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입력을 하실 때 이게 법문부가 바뀌었어요. 뭐냐면 법정 기부금이라고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이게 50% 한도 기부금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좀 이따가 실기 들어가시면 법정 기부금이라고 안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내주면 드리고. 50% 한도 기부금이라고 하면 이건 법정 기부금이란 뜻이고요. 알겠죠? 10% 한도 기부금이다라고 하면 지정 기부금이란 뜻입니다. 네,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이거 여러분들 개정세법 나오는데 저도 다 공부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 저 보자마자 짜증나니까 이렇게 쌍욕 나왔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별도로 배우시면 되지만 저 자료를 갈아엎어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 이게. 너는 돈을 받자니 그렇죠. 그게 지금 너무 돈을 받잖아. 네, 그렇죠. 네, 새로 만든다고 구해받지 못해요. 자, 해보자. 일단 빨리빨리 할게요. 여러분들 다 외우고 계시는 거. 자, 법정 기부금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하는 거, 국가한테 기부한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국방원금과 민원금품 이거 누구한테 기부한 거예요? 군인을 끌고 왔어요. 나라에 기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4번 이재민 구호금수 아시죠, 여러분들? 이재민 특별재난지역 선포 나라에서 하죠. 그럼 나라한테 기부한 것처럼 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국공립학교 조심하실 게 사립학교에 기부한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아시죠? 우리가 사랑의 열매, 독립기념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거 요거 법정기부금이고 독립기념관, 대한적십자사는 우리가 법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아시죠? 올해 여기까지는 나중에 23년도 되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22년도 시험이니까 무시 네, 법정기부금 단체 네. 자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아시죠? 종교단체가 지정 그 다음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 지정입니다. 불우이웃을 법으로 정하진 않아요. 요런 사람이 불우이웃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기까지가 원래는 여러분들 복지시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개정이 됐어요. 뭐 그게 신경 쓰지 마세요. 청소년 복지시설 비슷하겠죠. 여러분들. 불우한 청소년. 그렇죠? 청소년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것도 괜찮다. 여러분들 아셨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거 외우시는 방법 잘 안 들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드립쳐서 외우시면 돼요. 뭐냐면 여기 사회복지법인은 지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여러분들 법정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회가 비싸요? 밥이 비싸요? 회가 비싸죠? 비싸죠? 회 비싸니까 법정. 그렇죠? 여기는 사회복지 밥인? 법인 아니에요. 밥인데 밥자로 보이잖아요. 밥은 싸니까 지정. 그렇죠? 이게 비웃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외우시는 분 많다. 자세히 들으시는 분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웃으시면 비웃으시면 나중에 뭘 하시더라고. 그렇죠. 네, 제가 설명할 때 회죠. 여기서 보통 걸고 진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면 그 법정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내가 학교에 기부하긴 했는데 여기 학교의 교장, 총장이 추천하는 놈한테 장학금을 주면 이건 공익성이 좀 떨어지죠. 그냥 학교에 바로 기부하는 거고 특정, 지정한 놈한테 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지정기부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쪽이 공익성이 높고요. 학교 자체 장학금 중에. 맞죠? 총장님이 그럴 수 있겠죠. 저 사람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총장님의 그 바람핀 아내 아들이 드라마를 좀 너무 많이 미안해요. 그런 게 있어요. 사랑 거지 너무 많이 나오죠.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맨날 봤거든요. 자,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가로 3번 비정기부금이에요. 뭐냐면 이 비정기부금은 여기 기부금으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기부금 맞아요. 아시죠? 기부한 건 맞아요. 분명히 기부한 건 맞아요. 기부한 건 맞는데 세법에서 야 이거는 공익성 좀 떨어진다. 됐다. 그럼 이건 기부금의 한도는 0이다. 이렇게 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가 기부금으로 처리한 것 중에서 우리가 세법이 기부금으로 안 보는 건 아예 삭제해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기부금으로 여기 있잖아. 기부금은 맞지만 여기 있죠. 이 말은 비정기부금을 삭제하시면 안 된다고요. 절대. 그래서 기부금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부한 건 맞지만 한도가 공익성이 없기 때문에 한도를 0으로 더 전액 손동물산 시켜요. 그 말은 삭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정기부금은. 기부금 보긴 해요. 맞죠? 기부금보다 기부한 행위를 맞다는 거야, 여러분들. 아셨죠? 주의하시고. 이미 보셨던 내용이죠? 종친, 향후, 동창, 새마을, 신명, 정당.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넘어갈게요. 자, 현물기부금의 평가. 우리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적대비에서는 우리가 현물 적대비 제재하기 위해서 무조건 둘 중에 큰 거였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네. 둘 중에 큰 걸로 하게 되면 한도 있는 비용은 늘어나고 그것만큼 평가이익이라는 수익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둘 중에 큰 거라는 게 제재였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보시면 자, 이렇게 세 가지 기부금이 있죠. 실제 기부한 거. 그럼 일단 우리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뭐냐면 법정 기부금 단체 기부한 거, 또는 지정 기부금 단체 기부한 거, 특수 지정 기부금 단체 기부한 거, 비정 기부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공익성이 큰 건 뭐하고 뭐예요? 공익성이 큰 거. 그렇죠? 법정과 특수관계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 현물기부한 겁니다.
이건 공익성이 큽니다. 그래서 얘는 둘 중에 큰 게 아니라 그냥 장부가로 해요. 여기 장부가가 나오죠. 장부가.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거로 하지 않으면 이건 제재 안 때리는 거죠. 그죠? 나실 거라 믿을게요. 근데 우리가 특수 관계자 중에 지정기부금 단체가 그냥 우리나라에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 말 문제 대비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센 데가 어디죠? 삼성. 그 삼성을 창립하신 분 이병철 회장님인가? 맞죠? 그분이 설립한 단체가 호암문화재단이라고 있어요. 호암문화재단. 여기가 유일하게 지정기부 단체입니다. 삼성님이 마땅하다는 얘기죠. 그 대신 삼성 좋은 데 진짜 많이 해요. 아시죠 여러분? 그 지하철에서 우리 실업 애기들 있잖아요. 우리 리트리버 애기들. 맞죠? 시각장애인 안내견? 유기견? 아니야. 유기견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안내견? 그것도 삼성에서 지원해줘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랑 되게 좋은 일 많이 해. 이번에 또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진짜로요. 누구죠? 이대 회장님? 건희님? 그분이 개를 너무 좋아해요, 개, 강아지님. 이거 봐. 한 1년에 한 3, 4억 쏟아 붓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호암문화재단에 기부한 건 그 특수관계자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 한 거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이 특수관계자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거나 아니 비정기부금은 공익성이 거의 없죠. 또는 아예 없거나 그러면 둘 중에 큰 걸로 갑니다. X, C가로 정보가. 말 문제는 곧잘 냅니다. 맞죠? 기부금 말 문제 꽤 되긴 하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기부금의 귀속 시기는 미친 듯이 중요해요. 그리고 실기하고 연관성 문제가 높아요. 자, 그럼 접대비랑 비교하셔야 되는데 접대비는 접대 행위를 한 날이었어요? 접대비를 실제로 지출한 날이었어요? 행위를 한 날이어서 발생주의였잖아요. 맞죠? 일단 기부금의 귀속 시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 들어보시면 자, 어떤 회사가 돈을 한 1,000억 벌었어요. 1,000억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좀 잘 됐으니까 기부 좀 해볼까? 50억? 그러면 혼자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자들한테 연락을 하나 100명. 오시죠? 무슨 말인지 기자들한테 연락해서 취재 오세요. 나도 같이 딱 가가지고 손을 다 짜보는데 기자가 10명, 100명이 플래시 딱 터뜨리는 거야. 기부하면서 이렇게 딱 하면서 압수하면서 딱 드리면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어음 주고 있는 거. 딱 50억짜리 어음 주면서 만기는 20년. 썩을놈이죠. 기부 안 하는 거 썩을놈이잖아. 20년 뒤에 드릴게요. 인생을 달고 기자들한테 취재하고 있고. 맞죠?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방치하기 위해서. 진짜 기부를 리얼해야 돼. 아시죠? 만 20년짜리 어음 것도. 지금 한번 여러분들 이 현금주의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20년짜리 어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친놈이지 뭐. 그래서 현금주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음은 언제 현금이 돼요? 만기일. 그래서 여기 어음은 만기일이라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기부금에서 정말 많이 나왔어요. 맞죠? 어음으로 올해 연도에 기부했는데 만기는 내년도다. 라고 내년도에 기부금인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표 지급하면 아시죠, 여러분들? 수표는 우리가 싸돌아 다니는 날부터 효력 있잖아요. 은행에서 발행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수표는 교부한 날 바로 여러분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듣고 버리셔도 돼요. 뭐 선일자 수표는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죠. 부도 어음과 수표의 그 수표가 선일자 수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선일자 수표는 어음하고 성격이 같다라고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회계 1급 때. 맞죠? 믿을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어음처럼 결제일로 가요. 선일자 수표는.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부금의 한도인데 여기는 머리를 좀 식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빡세요. 많이 빡세거든요. 기부금 한도 좀 많이 머리 쓸 동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일단 좀 10분 쓸게요. 자, 10분 쉬었다가 10시 25분에 여러분들 2교시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 할게요.